일단 오늘이 10월 1일이고 국군의 날! 날이죠. 네. 저도 국군의 날 행사 계속 보면서 왔어요. 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제 현재 그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하고의 동맹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방향성을 잘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촉사는 굉장히 기념사는 의미가 있는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속보로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무기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다른 누구의 도움도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지금 들으면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불법계엄 사태, 그래서 소수의 군 간부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또 대다수 우리 군인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됐다. 다시는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대한 빨리 이거를 갖고 오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갖고 온다고 해서 저쪽에 막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된 모종의 협상이 현재 매우 진척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래에 없었던 미국의 특이한 일이 있었죠. 네. 전 세계에 있는 별들이 미국에 다 모였어요. 800명의 장성들을 미국 안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거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를 놓고 그렇죠. 많은 그 추측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흘러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로 봐집니다. 현재 있는 이 별들을 20% 정도 인원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국방비 지급을 줄이면서 군 조직 자체를 줄이겠다는 거죠. 별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조직을 축소시키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주둔 기지의 규모라든지 또는 병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 4개짜리인데 요거를 3개짜리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장군들도 합쳐서 별 4개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우리 합참의장하고 동급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작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미군 대장 쪽이 뭔가 현장 지휘라든지 이런 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그동안 발휘를 해왔는데 이제 급이 달라진 거야. 카운터 파트너로 별 3개짜리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군사작전 지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한국군이 헤게모니를 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또 거기에 맞춰갖고 그만한 인력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감축된 인원은 대부분 본토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 국가 방위 전략.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국방의 핵심 의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에서 미 본토 방위와 아메리카 일대로 집중시키고 지금 현재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아태 지역하고 유럽 쪽하고 거기서는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즉
해외에 나가 있는 쪽에 분쟁 지역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그 중간자 세계 경찰로를 하던 것들 이거 돈도 안 되고 힘드니까 이거 걷어들이고 자국 안에 방위군 역할, 방위군은 원래 이제 민간 그 주방위군인데 했었는데 주방위군의 역할을 미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맡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계엄군 동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런 편제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 방위선 조정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 대만과 한국이 빠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게 어떤 거겠느냐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대만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최신형 스텔스 전투폭격기를 추가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2달 안에 대만을 쳐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미 기사가 났네요. 트럼프한테 대만 독립 반대를 이거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방위선을 대만을 걷어낸다고 치면 미국은 이제 합법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암묵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트럼프가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이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대만 침공 안 한다고 약속했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미중 간의 양측의 협의에, 그러니까 무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양보했어요. 티톡 플랫폼도 넘겨주기로 했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농산물 수입 관련된 얘기를 다 제안을 던졌는데 트럼프가 이거 받아만 먹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요구하는 발언을 꺼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슬며시 흘러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우리말 듣고 들어갔나?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선제적으로 나는 모르겠고 선제적으로 대만에 들어가서 점유를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라고 치면 그때는 미국이 일종의 방조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걸려있는 무역 협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세 부분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차관이나 이런 것들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한 협상을 그걸 통해 가지고 바꾸는 조건으로 대만과 바꾸는 조건으로 진일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미 이 장성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작전 환경을 만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나 한반도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보자면 이 장성들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국방부는 없어 전쟁 부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계속 축소 일변도로 해오던 핵 능력 강화를 처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야포나 전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민간병이 들어가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아주 지역적인 방어 라인들을 대부분 걷어들이고 핵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결정적인 협약이나 또 어떤 안보 상황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타협할 수 있는 핵 능력 강화에다가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등치는 크지만 전체적인 투자비로 덜 드는 거거든. 그리고 한반도에도 매우 괄목할 만한 전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리퍼 부대라 그래갖고 리퍼가 이제 미군의 무인기인데 말 그대로 참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리퍼 참수 부대를 한국에
배치를 하고 여기 있는 사령관을 별세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주둔 사령관하고 우리나라 주둔 사령관하고 참수부대 사령관을 똑같이 별세계를 달아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현재 미군이 전체적인 전력 부분 안에서는 이 방어선을 땡겨서 내려왔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살 기능을 갖고 있는 리포 부대를 한반도에 상존시켜 놓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수 틀리는 짓 하면 우리가 니들 바로 목 따러 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했는지 모르지만 IFPC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IFPC는 미군이 개발한 일종의 미국식 아이언돔입니다. 그래서 이 IFPC는 기존에 있는 패트리어트하고 같이 병합했을 때 사실상 모든 종류의 외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미국만의 전통적인 이 지역 방어 시스템이고 항공 방어 시스템이고 이게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배치가 됐다라고 나오는 데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일에 한국 안에서 그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안에서 무력적 도발이 일어난다고 치면 제일 먼저 공격할 때가 미군 기지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군 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IFPC 시스템을 한국에 8월 달에 이미 들어와서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 얘기는 뭐다? 나중에 전쟁 상황에서 만일에 선제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는 늘리고 그리고 방어선은 후퇴시키는 매우 양면적인 전략을 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대만이나 한국 국경 주변에서 또는 한국의 해안이나 항공에서 뭔가 무력적인 충돌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미국이 나서는 것보다는 한국이 먼저 나서서 선제적인 방어 내지는 그에 대한 킬체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충분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은 돈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 지금 이번에도 그 셧다운이 아마 오늘 오후부터 진행될 거라고 봐집니다만 재정 적자를 피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이 써야 될 예산이 6조 7천억인데 이 확보한 세수가 4조 9천억밖에 없어. 그래서 1조 8천억 원이 이미 2026년도 예산에서 빵꾸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 정부가 셧다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방금 됐을 거예요. 시기로 봤으면. 이제 10월 1일 된 거니까. 따라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처음엔 이거를 유럽에서 7천억, 한국, 일본 합쳐서 9천억 해갖고 땡기려고 했어. 근데 현찰이 나올 데가 없어요. 유럽은 이미 거지고 IMF 직전인 거고 일본은 준다고 했는데 한국에 버티니까 일본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의 입장은 전쟁 카드가 아닌 더 큰 카드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있는 셧다운을 막고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선을 대만에서 할 거냐, 한국에서 할 거냐, 우크라이나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 외에 중동에서 어디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지금의 이 재정 상황을 끌어오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달러 강세를 유지시키면서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이 강원 냉면을 동시에 봐야 돼요. 안보의 부분과 경제의 부분을 동시에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
이 정부 내부에는, 이재명 정부 내부에도 동맹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선에서 어떻게든 금액을 조정하든 지불 방법을 조절해갖고라도 약속된 돈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대통령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문제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당장에 45일 만에 그 돈을 다 주진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조언들 내지는 정책들을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 누군가가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하게 되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는 만큼 되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2의 IMF를 또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말도 안 돼. 저대들이 요구한 대로 달라는 대로 이달 말 45일 안에 이들 지정하는 계좌에 꽂아주면 얘들이 그거 투자 안 해요. 일단 그거 동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들 재정 적자부터 우선 메꾸고 나중에 돌아오는 세수로 갖고 그걸 투자하느니 어떠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면을 동시에 당근과 채찍을 조절할 수 있는 외교력,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작권 회수를 공식적으로 빠르게 찾아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내용인 거고 거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준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멋진 장면이었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고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여가 끝났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군 내부의 수사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빨리 발령이 나실 거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이나 군사적 움직임을 통한 쿠데타 같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수사를 전부 박정훈 대령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아마 지금의 세력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